혹시 2026년 7월 8일만 되면 유난히 통장이 빠르게 비어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돈을 크게 쓴 것도 아닌데 어느새 잔고가 줄어있고 들어올 돈은 자꾸만 늦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7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지출 탓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풍수학에 따라 부자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진짜 재물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옷 색깔 하나를 더 깐깐하게 고른다는 것이지요. 날이 더우면 아무 옷이나 시원하게 걸치면 그만일 텐데 부자들은 7월에도 어떤 색은 일부러 골라 입고 또 어떤 색은 절대 몸에 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옷의 색은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천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금전운과 재물 흐름을 좌우하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옷을 입어도 누군가는 어딘가 귀티가 흐르고 돈이 따르는 인상을 주는 반면 누군가는 애써 차려입어도 재물이 새어나가는 기운을 풍기지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2026년 7월 8일부터 새어나가는 돈복을 단단히 붙잡고 귀티나는 인상과 함께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색이 무엇인지 모두 아시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7월의 옷 색깔이 금전운에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은 2026년 7월이라는 시기가 가진 독특한 재물운의 성질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이 시기는 화호의 기운과 열기가 가장 강하게 솟구치는 때입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성질을 지녔지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한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위로 솟으며 흩어지는 것이 바로 화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이 기운이 우리의 재물에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화 기운이 강해지는 7월에는 애써 모아둔 돈 복마저 들떠 달아나기 쉽습니다. 마치 땀이 줄줄 흘러내리듯 금전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분명 벌어들이는 것은 있는데 어쩐지 손에 쥐어지지 않고 들어온 돈도 금세 흩어져 버리는 흐름이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7월에는 무엇보다 이 타오르는 화의 기운을 가라앉히고 들뜬 재물을 차분히 끌어내려 모아주는 색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자들이 이처럼 더운 시기일수록 옷장을 정리하며 특정 색을 골라 입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우리가 입는 옷의 색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닙니다. 온몸을 감싸며 우리의 금전운과 직접 맞닿아 있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공기 속에서 어떤 색을 두르느냐에 따라 재물이 차분히 보존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길에 휩싸인 듯 새어나가기도 하지요. 7월은 한 해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시기입니다. 이때 재물운을 단단히 붙잡아 두지 못하면 정작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와도 거두어 드릴 것이 부족해지고 부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8일의 기운은 어느 해와는 꼴이 다릅니다. 바로 2026년 빙오년 빙우년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병오년이 어떤 해인지 풀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병오의 병빔은 하늘에 떠있는 뜨거운 태양과 같은 양의 불, 즉 강렬한 화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오후 역시 한낮의 뜨거움을 상징하는 불의 기운이지요. 다시 말해 병오년은 하늘과 땅에 모두 불이 자리하여 화 기운이 이중으로 겹쳐 타오르는 해입니다. 여기에 1년 중 화 기운이 가장 강한 7월까지 더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오년의 두 겹의 불, 그리고 7월의 열기가 얹히면 그야말로 화 기운이 3중으로 폭발하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는 흔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간과 지지가 모두 불로 채워지는 병오년은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귀한 해이지요.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곧 잘 다스리면 큰 재물운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번 어긋나면 그만큼 크게 새어나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화가 삼중으로 타오르는 2026년 7월 8일에 만약 색 하나를 잘못 골라 입으신다면 그동안 애써 모아온 돈복이 통째로 증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강한 불기운을 차분히 눌러주는 색을 제대로 골라 입으신다면 60년에 한 번 오는 이 시기는 오히려 평생의 재물운을 다지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올 7월만큼은 옷 색깔 하나도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색상을 꼭 끝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화가 삼중으로 타오르는 2026년 7월 절대 단독으로 입으면 안 되는 색은 무엇일까요? 특히 이런 색을 혼자 두르시면 애써 모은 금전운이 다 새어나갑니다. 가장 먼저 조심하셔야 할 색은 강렬한 빨강, 그리고 온몸을 붉게 두르는 올레드입니다. 빨강은 그 자체로 가장 뜨거운 화의 색입니다. 그런데 7월이라는 시기도 병 5년이라는 해도 이미 불기운으로 가득 차 있지요. 여기에 빨간 옷까지 온몸에 두르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됩니다. 기운이 들뜨고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충동적인 판단이 늘고 큰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가 버리는 흐름이 생기지요. 혹시 지금 옷장에 새빨간 옷이 잔뜩 걸려 있다면 올 7월만큼은 잠시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쨍한 오렌지와 형광 계열입니다. 이 색들은 보기에는 화사하고 생기 있어 보이지만 화의 기운을 한껏 부추기는 색이지요. 특히 형광색은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만큼 그 사람의 기운도 함께 흩어지게 만듭니다. 재물은 차분히 가라앉은 자리에 모이는데 이렇게 들뜬 색은 돈복이 머물 자리를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는 7월 내내 형광빛이 도는 밝은 옷을 즐겨 입었는데 손님은 북적인데도 정작 매출은 신통치 않고 들어올 돈이 자꾸 미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색, 바로 새하얀 올 화이트입니다. 이 시기에는 시원해 보인다는 이유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옷을 입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하지만 강한 햇빛 아래에서 온통 흰옷을 입는 것은 빛과 열을 과하게 반사하며 기운을 사방으로 분산시킵니다. 한 곳에 모여야 할 재물의 기운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흰색이 나쁜 색은 아니지만 7월의 올 화이트 차림은 단독으로 입기보다 차분한 색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 자극적인 핫핑크와 마젠타 같은 강한 분홍 계열입니다. 이 색들은 은근히 화의 기운을 띠면서 동시에 소비 욕구를 강하게 자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하고 귀여워 보이지만 입으면 입을수록 충동 구매와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기 쉽지요. 평소 지출 관리가 약하신 분이라면 2026년 7월에 이 색은 특히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색들이 그 자체로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화가 삼중으로 강해지는 2026년 7월만큼은 이런 색을 단독으로 두르면 기운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다는 것이지요. 만약 꼭 입어야 한다면 포인트로만 살짝 배치하고 차분한 색으로 감싸 중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7월 8일 타오르는 화의 기운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돈복을 끌어당기는 색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화를 다스리는 물의 색, 수세 계열에 있습니다. 불이 가득한 시기에는 그 불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물의 기운이 재물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지요.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는 색은 깊고 짙은 남색인 딥 인디고입니다. 이 색은 7월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재물의 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짙은 남색은 깊은 바다를 상징하지요.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바다가 모든 것을 품어 안듯 딥 인디고는 들뜬 재물을 깊숙이 끌어내려 단단히 저장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타오르던 불기운이 이 깊은 물 앞에서 차분히 가라앉는 것이지요. 특히
큰 계약이나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딥 인디고 셔츠나 재킷 하나가 든든한 재물의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원한 아쿠아와 청록 계열입니다. 맑은 물빛을 닮은 이 색은 보기만 해도 열기가 식는 듯한 청량함을 줍니다. 풍수적으로도 들끓던 화의 기운을 부드럽게 식혀주고 막혀있던 돈의 흐름을 다시 시원하게 트이게 하는 색이지요. 들어올 돈이 자꾸 늦어지거나 금전 흐름이 답답하게 막혀있다고 느끼셨다면 이 아쿠아 계열이 정체된 재물운에 시원한 물기를 내어줄 것입니다. 작은 스카프나 셔츠 한 장으로 더해도 그 기운이 충분히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차분한 차콜과 그레이지 그레이입니다. 회색 계열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과 균형의 색이지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기운의 한가운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짙은 차콜은 강한 화의 기운을 적당히 눌러주면서도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큰 투자나 사업 결정을 앞둔 기업인들이 중요한 자리에서 차콜 톤의 옷을 즐겨 입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이 색은 상대에게 신중하고 안정적인 인상, 그리고 어딘가 귀티나는 무게감을 동시에 전해줍니다. 여기에 보조로 더하면 좋은 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분한 세이지 그린, 세이지 그린입니다. 초록은 본래 순환과 성장을 상징하는 색이지요. 들어온 재물이 한 곳에 고이지 않고 건강하게 돌고 돌아 다시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수세 계열의 색들이 재물을 깊이 저장하는 역할이라면 세이지 그린은 그 재물이 꾸준히 순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매달 수입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께 특히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 투자자는 해마다 이 시기에 큰 거래가 있을 때면 반드시 짙은 남색 계열의 옷을 챙겨 입는다고 합니다. 그 옷을 입으면 판단이 들뜨지 않고 차분해져 계약이 안정적으로 성사된다는 것이지요. 화가 삼중으로 강해지는 2026년 7월에는 이렇게 물의 기운을 담은 색 하나하나가 새어나가는 돈복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요. 한 가지 기억해 두실 점은 같은 계열이라도 너무 차갑고 쨍한 톤보다는 깊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톤을 고르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깊은 물처럼 잔잔하고 묵직한 색일수록 재물을 품는 힘이 강해지지요. 지금까지 재물운을 부르는 색들을 알려드렸는데 같은 색이라도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 더 잘 맞는 색이 따로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색을 골라 입으실 때 재물운의 효과는 한층 더 커지지요. 먼저 장사를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시원한 아쿠아와 청록 계열이 특히 잘 맞습니다. 막혀있던 손님과 돈의 흐름을 트이게 해주어 들어올 매출이 늦어지지 않고 시원하게 돌아오도록 돕는 색이지요. 가게에서 입는 앞치마 하나나 셔츠에 이 물빛을 더해보세요. 사업을 하시거나 큰 계약을 앞두신 분이라면 깊은 딥인디고가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상대에게 신중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주면서 들뜨기 쉬운 판단을 차분히 가라앉혀 계약이 안정적으로 성사되도록 이끌어 주지요. 중요한 자리일수록 짙은 남색을 중심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 다니시거나 승진과 평가를 앞두신 분이라면 차분한 차콜과 그레이 계열을 권해드립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색이라 윗사람에게 안정적이고 귀티나는 인상을 주어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지요. 옷차림만큼 신경 쓰면 좋은 것이 바로 집안의 색입니다. 옷이 몸을 감싸는 기운이라면 집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의 기운이기 때문이지요. 화의 기운이 가득한 7월에는 침구와 커튼을 시원한 물빛이나 차분한 톤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빨갛거나 쨍한 색의 침구는 잠자는 동안에도 기운을 들뜨게 만들어 재물이 머물 자리를 흔들지요. 침실과 거실에 깊은 남색이나 아쿠아빛을 살짝 더하기만 해도 집안 전체에
차분히 재물을 끌어모으는 기운이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입는 옷과 머무는 공간을 함께 다스릴 때 동복은 안팎으로 단단하게 채워집니다. 색 하나만 잘 골라도 기운을 살릴 수 있지만 진짜 부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색 조합을 통해 금전운을 극대화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색으로만 입는 것보다 두세 가지 색을 조화롭게 섞을 때 돈의 흐름이 더 단단해지고 재물이 안정적으로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옷차림을 가만히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색 조합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부자들의 실전 색상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비 딥 네이비와 아이보리의 조합입니다. 깊은 남색이 주는 묵직한 기운 위에 부드러운 아이보리가 은은한 여유를 더해주는 조합이지요. 남색이 재물을 깊이 붙잡아 두고 아이보리가 그 위에 귀티나는 품격을 입혀줍니다.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이나 비즈니스 자리에서 특히 빛을 발하는 조합입니다. 딥 네이비 셔츠에 아이보리 톤의 바지나 가방을 더해보세요. 두 번째는 차콜과 아쿠아의 조합입니다. 차분한 차콜이 들뜬 기운을 묵직하게 눌러주고 시원한 아쿠아가 막힌 돈의 흐름을 트이게 해주는 조합이지요. 열기를 차분히 식히면서 동시에 계약운을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회색 옷차림에 아쿠아빛 스카프나 셔츠를 살짝 포인트로 더하면 절제된 무게감 속에서도 시원하게 재물이 흐르는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올 돈이 자꾸 늦어진다고 느끼시는 분께 특히 권해드리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딥 인디고와 실버 포인트의 조합입니다. 깊은 남색이 재물을 단단히 저장하고 그 위에 은은한 은빛 액세서리가 차분한 광채를 더해주는 조합이지요. 은빛은 화의 기운을 눌러주는 시원한 금속의 기운을 지녀 특히 잘 어울립니다. 다만 실버는 어디까지나 포인트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 하나 혹은 작은 귀걸이 하나 정도면 충분하지요. 깊은 남색 옷에 은빛 포인트 하나를 더하면 돈을 지키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들의 공통된 핵심은 바로 과하지 않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색이라도 한 가지에 너무 치우치면 기운이 흐트러지기 마련이지요.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색을 바탕에 두고 시원한 색이나 포인트 색을 적당히 더하는 것. 이것이 2026년 7월 재물운을 단단히 끌어모으는 부자들의 색조합 공식입니다. 재물운을 완성하려면 색만큼이나 신경 쓰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옷의 소재이지요. 풍수에서 재물운의 핵심은 시원하게 통하는 흐름입니다. 화의 기운이 가득한 계절의 기운이 옷 안에 갇혀 답답하게 들끓으면 재물 역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막혀버리지요. 이때 가장 좋은 소재가 바로 린넨과 면 같은 천연 섬유입니다. 자연에서 온 이 소재들은 바람을 시원하게 통하게 하면서도 기운을 부드럽게 다스려 들뜬 화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혀 줍니다. 반면 합성 섬유는 가볍고 편할 수는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지요. 같은 딥 네이비 셔츠라도 합성 섬유보다 천연 린넨 소재가 금전운에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소품에도 작은 비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새하얀 가방과 신발 혹은 검은색 가방을 즐겨 사용하시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2026년 7월에는 올 화이트도 올 블랙도 단독으로는 재물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 차분하게 톤 다운된 블루나 그레이 계열의 가방과 신발을 선택해 보세요. 풍수에서 가방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고 신발은 재물이 드나드는 길이라 봅니다. 차분한 물빛 계열의 소품 하나가 발걸음마다 안정된 돈복을 불러들이지요. 여기에 화의 기운을 눌러주는 은빛 쿨톤 액세서리를 포인트로 하나만 더하면 금전운을 위한 옷차림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큰 재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풍수에서 이 시기는 한 해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솟구치는 계절인 동시에 그 기운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하반기의 흐름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가까운 비결이 바로 어떤 색의 옷을 몸에 두르느냐이지요. 2026년 7월 8일에 여러분이 무슨 색 옷을 입느냐가 몇 달 후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색 선택은 곧 다가올 하반기 재물운을 미리 심어두는 소중한 씨앗이지요. 오늘 그래서 말씀드렸던 색상의 셔츠, 차콜톤의 옷, 천연 린넨 소재의 옷, 그리고 화의 기운을 눌러주는 은빛 쿨톤 액세서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용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단순히 좋은 색, 나쁜 색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내 인생 전체의 재물운이 어떤 구조인지 한 번쯤 사주풀이로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불안해 하시면서 이것저것 하시는 것보다 내가 타고난 재물운의 방향을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지요. 지금 내가 돈이 모이는 시기인지 아니면 지켜야 하는 구조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사주풀이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멤버십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멤버십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쓰고자 합니다. 개운법 가운파 중에서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금전운을 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데요. 옛말에 복을 나누면 더 큰 복이 돌아온다고 했지요. 멤버십에 가입해서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에게 나눔의 기운을 전달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돈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그 나눔의 복이 여러분의 금전운을 더 크게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올해 돈복 단단히 채워갑니다. 이 한 줄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나누면 더 큰 재물복이 돌아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물을 지키고 애군을 막는 현관, 팥, 풍수, 비방.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집안에 팥을 두면 금전운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당장 팥을 사서 집안 어딘가에 놓아두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오히려 돈이 새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팥을 두는 것 자체는 분명 금전운을 올리는 방법이 맞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두느냐입니다. 잘못 두면 도리어 돈의 흐름을 막고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결과를 만들게 되지요. 재물은 단순히 복을 끌어들이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들어온 돈이 새지 않고 머물러야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집을 보면 팥 하나를 두는 것도 철저하게 원칙을 지킵니다. 실제로 옛날 어르신들은 팥을 잘못 두면 재물운이 막힌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부자들은 금전운을 위해 팥을 어떻게 두는지 그 시기와 방법을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은 팥을 두면 왜 금전운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와 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팥을 집에 두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팥을 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텐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팥은 상시 보관하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남은 것은 바로 처리했지요. 왜냐하면 팥을 오래 두면 습기를 먹고 변질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변질된 것, 썩은 것과 상한 것을 집안에 두면 탁한 기운이 쌓인다고 봅니다. 탁한 기운은 금전의 흐름을 막고 재물운을 떨어뜨리지요. 그래서 관리되지 않은 팥이
금전 흐름을 막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팥을 조용히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팥은 본래 돈을 끌어오는 물건이라기보다 돈이 새지 않게 막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빨간색을 띠는 팥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지요. 특히 재물이 들어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집에 팥을 두면 그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팥을 아무렇게나 두거나 오래 방치하면 그 힘은 사라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실제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팥을 계속 그냥 집에 두고 나서 매출이 떨어졌다는 경험담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잘못된 위치에 두거나 너무 오래 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팥 본래의 기운은 좋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집안의 기운만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함부로 팥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모르고 두느니 아예 안 두는 게 낫다는 뜻이었지요. 부자들은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팥을 둘 때 위치와 시기 그리고 관리 방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 다루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아는 것이지요. 금전운을 높이고 싶다면 팥을 두되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을 올리려다 오히려 돈의 흐름을 막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팥을 준비해도 잘못된 위치에 두면 재물운이 막히고 돈이 새어나가는 집이 되지요. 실제로 부자들의 집을 보면 팥을 절대 두지 않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팥을 어떤 장소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일까요? 먼저 집 한가운데에 팥을 두면 안 됩니다. 집의 중앙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점이지요. 이곳에 팥처럼 막는 성격이 강한 물건을 두면 집안 전체의 기운 흐름이 정체됩니다. 돈이 들어올 길도 막히고 나갈 길도 막혀서 집안에 답답한 기운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재물은 흐름이 생명인데 그 흐름 자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지요. 실제로 한 자영업자분은 거실 중앙 테이블 아래에 팥단지를 두었다가 손님이 뚝 끊기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위치를 옮기고 나서야 다시 손님이 돌아왔다고 하시더군요. 침실에 팥을 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침실은 사람이 가장 오래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팥을 두면 사람의 기운과 팥의 기운이 충돌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지요. 피곤한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금전 관리 능력도 떨어집니다. 결국 돈 벌 기회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침대나 옷장 안에 팥을 숨겨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재물복이 눌려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합니다. 동복은 숨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흐르게 해야 커지는 것이지요. 주방에서도 조심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바로 옆이나 싱크대 아래처럼 습기와 열기가 많은 곳은 절대 금물입니다. 팥이 습기를 먹으면 빠르게 상하고 그 과정에서 나쁜 기운이 발생하지요. 주방은 집안의 재물을 상징하는 공간인데 이곳에 상한 기운이 생기면 금전운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냉장고는 차가운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라 팥 본래의 성질이 흐트러지게 되지요. 그러면 재물을 지키는 힘이 약해지고 오히려 지출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집안 여러 곳에 팥을 분산해서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나눠두면 효과가 배가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팥의 기운이 흩어지면서 힘을 잃고 집안 곳곳에 정체된 기운만 만들어내지요. 재물은 한 곳에 모아져야 커지는데 분산시키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부자들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만 집중하지요. 화장실 근처도 절대 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인데 이 근처에 팥을 두면 재물운까지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계속 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돈이 와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집이 되는 겁니다. 오래 방치된 위치에 팥을 계속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번 두고 나서 몇 달, 몇 년씩 그대로 놔두면 팥은 본래의 역할을 잃습니다. 변질되고 먼지가 쌓이고 그 자리에서 썩어가는 기운만 퍼뜨리게 되지요. 이런 집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들어온 돈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새어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거나 매매 타이밍을 계속 놓치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팥을 집안 이곳에만 두는데요. 수십 년간 장사로 성공하신 분들과 부동산 매매로 재물을 불린 분들의 집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 안쪽 구석 왼편에 팥단지나 팥항아리를 두고 제때 치운다는 것이지요. 왜 하필 그곳일까요?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입구입니다. 사람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운도 들어오는 자리지요. 풍수에서는 이곳을 집안 기운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은 기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기운, 탁한 기운, 재물을 빼앗아가는 기운도 함께 들어오지요. 현관 안쪽에 팥을 두면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만 집안으로 흘러가게 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왼편 구석이 중요합니다. 풍수학적으로 왼쪽은 재물과 직접 연결된 방향입니다. 이곳에 팥을 두면 들어오는 재물운을 단단히 붙잡아두는 효과가 생기지요. 구석에 두는 이유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기운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드러내면 흩어지고 조용히 지키면 쌓입니다. 부자들이 팥을 현관 왼편 구석에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실제로 한 음식점 사장님은 금전 흐름이 좋지 않을 때 가게 현관 왼편에 작은 팥단지를 두고 나서 손님이 꾸준히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매출이 오르내리던 것이 안정되고 단골 손님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분은 주식 매매를 하시는데 집안에 팥항아리를 두고 나서 손실을 보는 일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해를 안 보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현관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정면은 피해야 합니다. 정면에 두면 들어오는 기운이 막혀서 집안으로 흐르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지요. 반드시 안쪽 구석 왼편이어야 합니다. 신발장 옆이나 벽 모서리가 가장 좋습니다. 높이도 중요합니다. 바닥에 직접 두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무릎 높이에서 허리 높이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지요. 이 높이는 사람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으로 재물이 가장 잘 모이는 자리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작은 받침대나 선반을 활용해서 높이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기는 길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잠시 두고 한두 달 이내로 치워 주어야 하지요. 무엇보다 항아리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지저분하면 아무리 좋은 위치에 뒀어도 효과가 사라집니다. 잘 둔 집과 잘못 둔 집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잘 둔 집은 돈이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입니다. 급하게 큰 돈이 생기지는 않아도 꾸준히 모이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반면 잘못 둔 집은 아무리 벌어도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상하게 지출이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가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들어온 재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팥을 현관 안쪽 왼편 구석에 제대로 두고 제때 치우면 그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치 하나가 금전운 전체를 바꾸는 것이 이지요. 많은 분들이 팥을 담을 그릇을 고를 때 무조건
큰 것을 선택하십니다. 크면 클수록 금전운이 크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과 사람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팥단지와 팥항아리를 선택할 때 입구가 좁고 배가 둥근 형태는 안에 담긴 것을 꽉 붙잡아 두는 모양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데 집중하는 형태지요. 반면 입구가 넓고 몸통이 큰 형태는 들어오는 기운을 크게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장사를 하시거나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후자가 더 어울립니다. 돈의 흐름이 빠르고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낼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아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큰 것을 고르면 오히려 재물운이 흩어집니다. 그릇이 너무 크면 담긴 팥의 기운이 약해지고 집안 기운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되지요. 예를 들어 원룸에 너무 큰 항아리를 들여놓으면 공간을 압도하면서 기운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금전운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집안 전체 기운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적당한 크기는 집의 평수와 현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가정집이라면 손바닥 한두 개 정도 크기의 단지면 충분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보다 조금 큰 항아리를 선택하시되 현관 공간의 일부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크면 들어오는 손님이나 기운이 압박감을 느끼고 다시 나가버리게 되지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재물을 욕심내어 큰 것을 선택하면 도리어 그 욕심이 금전운을 해치게 됩니다. 부자들의 집을 보면 작고 단정한 단지나 항아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하거나 크지 않지만 꾸준히 그 역할을 하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재물은 한꺼번에 크게 들어오는 것보다 작게라도 꾸준히 모이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질입니다. 가급적이면 흙으로 빚은 도자기나 옹기를 선택해야 좋습니다. 흙은 땅의 기운을 담고 있어 팥의 정화작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지요. 금전운을 높이려면 자연에 가까운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지를 고를 때는 색깔도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 화려한 색은 피하고 흙빛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색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재물은 조용히 모이는 것이지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검소하고 차분한 색의 단지가 금전운을 더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크기와 위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팥을 두느냐입니다. 부자들은 아무 때나 팥을 두지 않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그때 두지요. 가장 좋은 시기는 동지메타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음임의 기운이 크게 달하는 날이지요. 이 날을 기점으로 양연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때에 팥을 두면 그 기운과 함께 재물운도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동지에 팥죽을 쓰는 이유도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 위함이었지요. 이때 팥을 단지에 담아 현관에 두면 한 해 동안의 금전운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실 때도 팥을 두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새로운 기운의 장을 여는 일입니다. 이전 집에 있던 기운을 끊고 새로운 재물운을 만들 수 있는 기회지요. 이사 후 일주일 안에 팥단지를 현관에 두면 새 집의 기운이 안정되면서 금전 흐름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실제로 이사 후 장사가 잘 풀리지 않던 분이 팥을 두고 나서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매매를 준비할 때도 팥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재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막아두면 사업 초반의 불안정한 시기를 안전하게 넘길 수 있지요. 특히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업일에 맞춰 팥항아리를 준비하시면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매출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재물운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도 팥을 두어야 할 시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될 때가 있지요. 이럴 때가 바로 기운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팥을 새로 준비해서 제자리에 두면 막힌 기운이 뚫리면서 금전 흐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돈이 우수수 빠져나갈 때도 즉시 팥을 두어야 합니다. 큰 사고나 질병으로 돈이 나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요. 이런 상황은 재물의 구멍이 뚫린 것과 같습니다. 빨리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들어오는 돈도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팥을 두어 그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팥을 두는 기간입니다. 한 번 두면 영원히 두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한두 달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최대 반년까지도 괜찮은데요. 사실 그 이상 두면 팥의 기운이 약해지고 오히려 집안에 정체된 기운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깨끗이 치우고 새로운 팥으로 교체하거나 한동안 비워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팥을 두고도 효과를 못 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고 보면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첫째는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팥을 사서 현관에 놓고 끝입니다. 왜 두는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지요. 풍수는 물건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두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가 함께 담겨야 비로소 기운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면 그것은 그저 팥이 담긴 단지일 뿐입니다. 둘째는 안 치운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면 몇 년씩 그대로 방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팥이 오래되어 변색되고 먼지가 쌓여도 그대로 놔두지요. 이런 상태가 되면 팥은 재물을 지키는 역할을 잃습니다. 오히려 썩은 기운을 집안에 퍼뜨리면서 금전운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교체하거나 치워야 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결국 풍수의 핵심은 물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팥을 두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금전운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부자들이 팥을 두면서도 꾸준히 효과를 보는 이유는 팥과 함께 주위의 환경과 습관도 함께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팥을 제대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물운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십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대박이 나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번 돈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어나가면 소용없고 적게 벌어도 지키면 쌓인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풍수가 바로 이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팥은 재물이 새지 않게 막아주고 금전 흐름이 살아나도록 순환을 통해 돕는 물건입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현관에 팥을 두면서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들어온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금전운이 상승하고 재물이 머무르는 집이 되는 것이지요. 큰 대운도 결국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복을 부르는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금전운이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